시사 이슈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오늘부터 16세에서 17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이 되고 또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부스터샷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되죠. 예, 지금 16세, 17세면은 2004년에서 2005년생이에요. 네. 이게 그 학교 다니는 걸 보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예. 이게 조금 있다가 저녁 8시부터 네. 예약이 시작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하니까 시간이 아직 충분합니다. 네. 예. 접종은 10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12세부터 15세, 그러니까 2006년생부터 2009년생은 2주 뒤인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사전 예약하고 네. 또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백신을 맞습니다. 근데 모두 다 미성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접종자 본인과 보호자,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데 단체 접종 아니고 개인별로 사전 예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 보니까 2차 접종이 너무 아파서 안 맞을래 이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해서 백신 접종하는 것이 헐 이득이다. 이거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 아이들하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걸려도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중증으로 갈 확률도 적어서 꼭 맞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많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전문가들이 권하는 거는 소아, 당뇨 등 내분비 질환, 네. 선천성 및 후천성 신장병, 준증 천식 등 만성호흡기 질환, 만성 신부전증, 만성 신경계 질환, 장기 이식 등 네.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 청소년은 진짜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을 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공고하고 있고요. 글쎄 이거는 이제 그래서 어른들 그러니까 이제 법정 대리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저는 지금 2004년생인 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예. 맞겠다고 해서 예. 예약을 하시는 거군요. 예약을 8시부터 하게 됩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오늘 똑같이 저녁 8시 20시부터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 그러니까 네. 추가 접종이죠. 이분들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되고요. 네.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얀센은 딱 1회 접종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급성 백혈병이나 면역결핍증, 자가면역, 류마티스 등 면역 저하자도 부스터샷 대상인데 이분들은 오늘 18일부터 사전 예약을 한다라고 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좀 고민되시는 분들은 임신하신 분들. 그렇죠. 8일부터 예. 사전 예약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문가들은 조산, 유산, 저체중아 출산과 백신은 관련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단 임신부도 생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임신부 또는 태아에게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키지 않고 네. 다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 초기인 경우는 접종 전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을 받고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면 추가 접종까지 포함해서 11월 말까지는 집단 면역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아이들과 청소년들도 시작이 되고 부스터샷도 진행이 되니까 좀 일상생활이 조금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네요. 간절합니다. 예. 네, 정치권 소식도 보죠. 우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번 주 당 대선 경선 본선 직행 가능성 이게 유력해지고 있죠. 경기와 서울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17만 표만 더하면 과반으로 이제 본선에 직행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거의 지금 남은 경선이 경기 서울 3차 슈퍼위크 10일까지 이 지사가 과반을 유지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당의
최종 후보로 낙점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 지사의 누적 득표율이 54.90%고 그렇죠.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34.33%, 그러니까 20% 이상 벌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다만 변동을 일부에서는 대장동 개발 관련된 사건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그 어제 그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이 되었고 네. 이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유감을 표시하는 등 관리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유동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문제가 퍼져나갔을 때 네.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걸 국민들이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바로 이제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 유동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드러나면 이 후보가 공동체를 면할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아랫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을 경우 그 윗사람이 책임지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나만 할 사람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등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주자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거의 확실시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변수가 하나 드러난 건데 요 역시 시간이 결국 해결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네. 이준석 대표가 내일부터 도보투쟁 나선다고 하거든요. 네. 예,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전국 각지 피켓 시위도 이어나갈 예정이라는데 이거 역시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동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라서요. 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쓴 게 TV에 나왔잖아요. 논란이 예.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게 맨 처음 논란이 됐을 때 그냥 제대로 설득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을 것인데 네. 이게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는 바람에 더 문제가 커진 것 같아요. 가십거리,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금 페이스북에 가십거리로 끝날 이 왕자 사건을 천왕급으로 키우고 있다고 비판을 했거든요. 네. 사실 이제는 왕자로 시작된 라면도 안 먹는다. 이런 얘기하고 손가락 위주로 씹는다.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문제가 더 커지고 이게 뭔 소리냐.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전혀 전 의원 얘기가 맞죠. 지금 윤 전 총장의 캠프 김명빈 대변인이 이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오히려 다른 이슈보다 더 크게 커져버리니까 지금 이 손바닥 왕자가 가장 큰 이슈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요. 대장동을 덮는다니까요. 이 손바닥 왕자가. 그러니까 사실은 의도하진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는 불리한 이슈가 되는 것이고 네. 또 한 가지 지금 방금도 소식이 속보가 들어온 것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네. 최현순 씨가 원래 주거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주거 제한이 거의 남양주로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서울에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일부 언론사랑 통화하면서 밝혔어요. 네. 이게 또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의원이 또 이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고 네. 박범계 법무장관한테 이 부분 처리하라고 얘기했으니 이게 점점 더 악재가 더 커져가는 상황이라서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갑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윤석열 후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하나만 짧게 볼게요. 업비트, 빗썸, 코인, 코빗 이렇게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원화 예치금이 1년 사이에 1,300%가 넘게 불었다고요? 이게요. 지금 지난 9월 24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구조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업비트, 빗성, 코인은 코빗 요 네 군데만 원화 거래도 가능하고 일반 실명 계좌 확인 수도 이게 확인이 가능한 네. 곳이거든요. 여기로 다 모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네. 중소 거래하던 중소 그 암호화폐 거래하던 사람들이 다 이 큰 거래소라고 해서 여기로 다 모이다 보니까 네. 원화에 지금 1년 사이에 1,300%가 넘게 불어나고 실명 계좌 수도 777%가 늘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구조조정이 결국은 네. 과하게 네. 한쪽에 몰아주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 보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